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수많은 프로스포츠 리그들과 마찬가지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멀리는 1800년대의 루이빌 그레이스 스캔들부터 피트 로즈의 도박, 2000년대의 약물 파동, 그리고 가깝게는 2010년대 후반의 사인 훔치기 스캔들도 있었죠. 그런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메이저리그 역대 최악의 사건이자 미 프로스포츠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흑역사라고 불리는 건 1919년 월드시리즈 승부조작, 바로 블랙삭스 스캔들입니다. 블랙삭스 스캔들은 시카고 화이삭스의 8선수들이 돈을 받고 월드시리즈를 고의로 패배한 사건인데요. 안 그래도 스포츠 관련 범죄들 중 거의 최악의 죄질을 자랑하는 승부조작인데 그 무대가 무려 월드시리즈이며 맨바레조 조 잭슨, 에디 시컷, 레프티 윌리엄스 등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려 월드시리즈를 고의로 패배하게 만든 대가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영구 제명된 8명의 선수들 중 승부조작에 가장 크게 관여했던 주축인물인 칙 겐딜은 35,000달러를 받았고 벅 위버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각각 5,000달러씩을 받았습니다. 1920년 미국인들의 평균 연봉은 3,269달러 40센트였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42,142달러가량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지만 2020년 미국인들의 평균 연봉은 약 53,490달러, 한화로 약 6,300만원으로 5,000달러를 받은 선수들이 실제로 체감했을 금액은 국민 평균 연봉의 1.5배가 넘는 약 1억 원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물론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연봉이 40억 원이 넘고 최저 연봉이 6억 원이 넘는 메이저리거들이 그것도 무려 월드시리즈를 일부러 진다고 하기에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1919년에는 야구 선수들이 지금처럼 엄청난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당시 역사상 최고 연봉 기록을 갈아치웠던 데드볼 시대의 황제 타이캅이 받던 연봉이 고작 2만 달러였고 몇몇 슈퍼스타들이 10,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았을 뿐 리서치게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1919년과 20년 메이저리그의 실제 평균 연봉은 약 2,500달러로 당시 미국인들의 평균 연봉보다도 적었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 화이삭스의 구단주였던 찰스 코미스키는 지독한 짠돌이였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선수들의 유니폼 세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선수들이 세탁되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가기도 했다고 하죠. 코미스키는 그 당시에도 이미 선수들의 연봉을 후려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는 최저 연봉도 보장되어 있고 팀에게 리뉴얼 권한이 있는 기간에도 전 시즌 받았던 연봉의 90% 이상을 줘야 하며 연봉 조정 기간에는 연봉 조정 위원회가 존재하고 신인급 선수들도 픽 순위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적게는 수천만 원까지 계약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구단주가 그냥 돈 주기 싫다고 선수들의 연봉을 후려칠 수는 없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당시 메이저리그엔 그런 게 없었고 대신 리저브 클러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단주와 합의한 계약을 거부한 선수는 어떠한 프로팀에서도 뛸 수 없다는 조항으로 당시 선수들은 구단주의 동의 없이는 팀을 옮길 수도 없었고 선수 노조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선수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체제도 잡혀있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삭스 선수들은 코미스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 그 와중에 도박사들이 베테랑 일루수 칙 겐딜에게 접근해 승부 조작을 제안하자 겐딜은 팀의 에이스 에디 시컷과 원투펀치였던 레프티 윌리엄스, 맨바레조, 조 잭슨, 유격수 찰스 리스버그, 중견수 해피 펠시, 3루수 벅 위버에게 접근해 월드시리즈를 고의로 패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중 위버는 계획을 듣고 승부조작 참가를 거부했고 대신 이 회의를 우연히 엿들은 프레드 맥멀린이 이 사실을 묻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위버가 5,000달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었죠. 당시 9전 5선승제였던 월드시리즈에서 도박사들과 조작단은 1차전부터 3차전을 모조리 패하기로 하고 시컷과 윌리엄스가 등판한 1, 2차전을 무난하게 패배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연히 도박사들은 돈을 벌었고 조작단에게도 약속된 돈이 지급되죠. 하지만 3차전에서 신인 디키 커가 선발로 깜짝 등판하면서 일이 꼬이는데요. 커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필승 경기였던 3차전에서 무려 3피안타 완봉승을 거두며 조작단의 계획을 망쳐버립니다. 당시 한 명을 제외한 도박사들과 선수들은 시리즈 전체에 돈을 건 게 아니라 경기별로 돈을 따로 걸었는데요. 1, 2차전을 쉽게 패하자 3차전의 패배를 확신하고 앞에서 딴 돈까지 모조리 시삭스의 패배에 걸었다가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시컷과 윌리엄스가 다시 출전하는 4, 5차전에서 시삭스 타선은 단 한 점도 뽑지 못한 채 2대0, 5대0으로 무력하게 패배, 시리즈를 1대4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때 도박사들과 승부조작단 사이가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3차전을 딕키커의 깜짝 활약으로 승리하고 돈을 잃은 도박사들은 패배 후 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돈은 전부 북메이커가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도 돈이 없다면서 약속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블랙삭스는 도박사들을 배신하고 6, 7차전을 승리하는데요. 7차전 선발이었던 에이스 에디 시컷은 9이닝 1실점 완투승을 거뒀고 5차전까지 타율 7푼 7리를 기록 중이던 해피 펠시는 6, 7차전 2경기에서만 4안타 3타점을 몰아쳤죠. 심지어 연장까지 갔던 6차전에서 10회 초 결승타를 친 건 승부조작의 핵심인 칙 겐딜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시삭스는 강했고 이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월드시리즈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팀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시삭스가 반격을 시작하자 다급해진 도박사들은 선수들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가족이 직접적으로 협박당한 레프티 윌리엄스가 8차전 선발로 나서면서 시삭스는 8차전을 패하게 됩니다. 윌리엄스는 1회에 아웃카운트 1개를 잡는 동안 4실점을 하며 완전히 박살났고 기세가 오른 레즈 타자들은 승부조작과 관계가 없던 빌 제임스와 로이 윌킨슨까지 줄줄이 털어버리며 월드시리즈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삭스는 블랙삭스뿐 아니라 대표적인 클린삭스였던 에디 콜린스를 포함해 셰이노 콜린스, 니모 레이볼드 등 다른 주력 선수들도 신시내티의 강력한 마운드에 막혀 부진했고 블랙삭스 중 스위드 리스버그는 시리즈 타율 8푼, 0타점에 수비에서는 에러를 4개나 저지르는 노골적인 트롤링으로 팀의 패배에 앞장섰습니다. 지금처럼 투수 분업화와 확실한 로테이션이 구축되지 않아서 에이스급 선발 투수 몇 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던 시대에 원투펀치가 무려 1승 5패를 합작하니 이길 방도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에디 시컷의 ERA가 2.91로 나쁘지 않은데 이는 두 번째 등판이었던 4차전에서 타선이 부진하자 2실점 이후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끝냈고 세 번째 등판이었던 7차전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조작단이 분노해 진심으로 이기려고 경기하며 완투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4차전에서 타선이 득점 지원을 했거나 7차전을 승리하려고 나서지 않았다면 시컷의 기록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8인의 추방자라고 알려진 칙 겐딜, 에디 시컷, 해피 펠시, 조 잭슨, 프레드 맥멀린, 스위드 리스버그, 벅 위버, 레프티 윌리엄스는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거기에 당시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의 이루수이자 리스버그의 친구였던 조 기디온이 친구 리스버그를 통해 조작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시내티 레즈에 거액의 돈을 베팅했던 사실이 알려져 9번째 제명자가 되기도 했죠. 이 중 당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고 무려 타이캅이 존경했던 대타자 맨바레조 조 잭슨은 $5,000를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도박사들을 만나거나 조작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잭슨은 1919년 월드시리즈 유일한 홈런을 쳐낸 타자였고 타율 3할 7푼 5리에 OPS 0.956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어릴 적에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이었으며 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조 잭슨의 성품과 일부러 지려는 선수의 스탯치고는 너무 뛰어난 기록 등을 들어 그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한편 그 유일한 홈런도 시리즈 타점의 절반도 그리고 안타의 상당수가 이미 팀이 지고 있는 경기 후반에 나왔다는 점을 들어 큰 의미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잭슨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복권시켜달라고 청했지만 결국 명예를 되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로는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잭슨을 지켜보던 수많은 아이들 중 한 아이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아니라고 말해줘요 조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당시 시카고 데일리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의견이 분분했다가 약 30년이 지난 후 잭슨 본인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며 그냥 하나의 루머로 끝나게 되었죠. 잭슨 말고도 논란이 있었던 선수는 벅 위버인데요. 위버는 승부조작 참가를 거부했고 돈도 받지 않았으며 월드시리즈에서도 맹활약했지만 조작단의 조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삭스에 묶여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당시 28세로 나이도 젊었고 공수가 모두 뛰어난 3루수였으며 발도 빨라서 연평균 20개의 도루를 해줄 수 있는 선수였던 위버는 특히 1917 시즌부터 전성기를 맞이해 제명된 1920년에는 무려 3할 3푼 1리의 타율을 기록했을 만큼 기량이 만개하던 차에 29세 시즌을 끝으로 제명당해 커리어가 끝나버렸습니다.
잭슨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커미셔너들에게 복권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8+1인의 영구제명자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팬들이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MLB 역대 최악의 스캔들, 블랙삭스 스캔들이 일어난 원인과 과정, 그리고 관련자들의 제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동자들의 영구 제명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원인 제공자였던 악덕 구단주 코미스키는 반대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벅 위버만큼은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다 보니 재조사 때도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많지 않았고, 이제 잭슨 본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진실을 알기 힘들어진 조 잭슨의 경우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2년 새해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